좀 당겨서 최대한. 사랑합니다라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어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민주주의 말씀하신 거에 포함된 건가요? 민주주의. 그건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룬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같은 취지로 이렇게 같이 공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전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 만나서 민주주의 후퇴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그 두 분의 그런 인식,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친명계와 친이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오늘 최재성 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또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더 많이 까먹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까먹은 게 더 크다. 이런 식의 비판을 놨는데 그래도 두 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막 친이계, 친문계처럼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진 않나 봐요. 네, 그 최재성 정무수석의 예. 인터뷰를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마냥 저격했다라기보다는 그 리더십에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 한마디로 하셨죠. 정리하면 이제 그런 취지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인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의 어떤 수사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지난 정권의 어떤 측근들이나 예. 이 전방위적인 이런 압박 수사가 지금 옥죄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 무엇보다도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특히 그 언론의 자유 문제에 예. 있어서 그게 가장 심각한 저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그 의례적으로 가는 또 묘소 참배하고 또 전임 대통령 인사드리는 당대표에 대해서 신년 할애로 가는 건 처음이었죠. 예. 지난번에 9월에 이제 대표돼서 인사드린 거를 제외하면.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모든 당대표가 역대 가야 하는 그런 의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여망에 아주 굉장히 잘 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차제에 함께 좀 결속하고 뭉쳐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 국민에게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까지 당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발걸음이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분주한 발걸음대로 그 결과도 역시 통합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분열로 계속 갈 것인가,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오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데 문희상 고문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을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그 영민한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3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없었다면 아마 하늘을 나는 정치인이 됐을 겁니다. 네. 민주당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커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 점,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불가피하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좀 사과할 것은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플랜 B, 플랜 C까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내놔라. 이런 조언도 좀 있었지만 박영선 전 의원처럼 역시 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검찰 수사가 문제 없다는 응답이 50.6%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당에서 자신을 흔드는 이른바 정치적인 대표로서의 자리를 흔드는 그 당내 의견들에 밀려서 대표직을 사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확고하지만 당내 비명계 또 친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 사퇴, 대표 사퇴설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 공천 때까지 계속 이 대표직을 수행할 것인지 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분에게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치적인 당대표로서의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봤는데 네 분 다 올리셨죠. 먼저 우리 정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까지 버틸 것이다라고 절대 저는 사퇴는 없다 이런 뜻이죠. 벼랑 끝까지. 예.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최근에 끝난 거기에서 스스로 안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끌려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내려갈 것이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예. 민주주의 위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위기다. 왜 민주당의 위기냐면은 지금 정세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정세 판단을 왜 못하느냐?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이야기하신다고 했지만은 문희상 의장이 교토 3굴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교토 3굴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쳤다가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조총 든 총이 있는 그 왜군한테 배수진 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문 의장처럼 그 굴을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하면 정치도 아니고 그냥 기업이라고 하면 뭐 MBN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플랜 B, 플랜 C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다 당연한 그런 건데 올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걸 다 마련을 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1야당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벼랑 끝까지 지금 몰린 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게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안 되시겠지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지만 지금 1월 12일 날 그러니까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지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과 어느 정도 일정이 조율이 됐잖아요. 네네. 그게 벼랑 끝의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그 고비는 넘기고 다음에 또 몇 번의 벼랑 끝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만약 그것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이번에 오는 1월 10일에 오는 벼랑도 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1월 12일 날 조사하는 것은 성남지청의 성남 FC 관련된 사건인데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쉽게 걸릴 만한 게 없어요. 대장동, 백현동 이거는 굉장히 크지만 어렵거든요. 성남 FC는 심플하지만 간단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성남 FC 그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도 예. 저는 의문인데 만약에 그걸 잘 넘겼다라고 해도 제2파, 제3파가 계속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설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도 지금 당원 개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유죄 판결 전까지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크게 정치적인 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도 그 아주 큰 위기가 될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어요. 공직선거법 예. 위반으로.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어 번은 그 법원에 서초동에 출두를 해야 돼요. 아, 본인이 직접 계속. 그런데 성남FC로 또 기소됐잖아요. 예. 이번에는 성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성남FC는 그게 많기 때문에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출두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일주일에 2번, 3번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당장 내년에 총선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총선 앞에서 민주당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대표로서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뭔가 리더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 총리. 저는 뭐 지금 현재 대표직 자체를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뭐 사퇴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는 섣부른 이야기로 생각하고요. 대표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유지를 영어로 써놓은 겁니까? 뭐 김건희 여사 혹시 흉내낸 겁니까? 예, 뭐 저 유지도 같은 유지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야당의 리더십이나 당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결국 야당의 지지율에 예.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개월 뒤에 올 한 10월 달쯤 예. 되어서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말 당 지지율이 최악으로 내려가서 예.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럴 때는 뭐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예. 있지만 무죄 추정이 되고 있는 그 사법적 상황을 가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대표직 유지하는데 예. 어느 순간까지라고 적었거든요. 아, 예, 저 근데 순간. 이제, 예. 네, 그 순간이 이제 김 총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문희상 전 의장께서 그 교토 3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화이부동 얘기도 하셨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다름을 넘어서 화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소환 문제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 친명 비명 또 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예. 속으로 뭐 들끓는 분도 계시겠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의 말씀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소환됐는데 한 번 출두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저는 당원과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심과 민심.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도저히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예.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지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리스크가 지속이 된다면 예. 그러나 그때까지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저는 대표직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의원님. 함께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얼굴 갖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여름, 가을 6, 7월 되면은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제가 볼 그런 지점이 예. 생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죠?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하여 검찰공화국 체제 하에서 예. 야당 당수를 탄압한다. 좀 더 나가면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 예. 그래서 정치 수사다, 편파 수사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설파했지만 국민들 상당수는 대다수는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말이 당신들 말이 일부 뭐 행태적인 측면에서 맞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 아니야? 이재명 대표 예. 개인의 문제 아니었나라는 지점을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자기가 예. 살겠다는 이런 전략 가지고는 돌파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정 변호사님, 한 네네. 가지 좀 이재명 대표 성남 FC 의혹이 나왔으니까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가운데 윤영찬 의원이 네네.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계셨던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에 근무할 당시에 지금 이 이재명 지사와 측근인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를 만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이 광고 후원금 문제를 협의했다 이래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윤 의원이 거부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중진급 의원 A 씨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분 다 그런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역시 두산건설이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은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신사옥 아주 근사하게 그 경부고속도로 옆에 톨게이트 옆에 짓지 않았습니까? 출입구도 좀 바꿨고요. 네네, 예. 출입구도 바꾸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용적률도 뭐 높였고, 600%에서 뭐 900%로 올렸다. 이것이 그냥 선의로 아무 이유 없이 예. 이게 됐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윤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보직이 뭐였냐면 네이버의 거의 그 최고위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윤 의원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에이모 의원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누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윤 의원이 했겠습니까? A 의원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진상 씨가 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심받는 것은 유동규 씨가 그 제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없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없는 이야기를 본인이 소설 쓰듯이 그렇게 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흔적이 남아 있으면 예. 거기에 대한 증거 단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예.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경우에 뭐 사법적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럼 누가 대안이 될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복귀설 얘기도 나오는데 친명계에서는 또 이른바 개혁의 딸들, 개딸들 사이에서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나 봅니다. 친명계 대표적인 의원인 정성호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에 대한 이 검찰 정권의 총체적인 그 압박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갖고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의견에 일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이 뭐 분당된다, 뭐 이낙연 등판설, 또 김경수 역할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의원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구원 등판론 얘기를 하는 건 좀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변 최고위원들과 돈 부스럭거린다 이런 이제 농담조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좀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한동훈 장관이 참 유머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웃기지가 않다. 괴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동훈 장관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은 왜 괴이한 얘기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겁니까? 일단 이거는 노웅래 마포을인가요? 노웅래 갑입니다. 갑인가요? 예. 노웅래 의원의 이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통상의 경우에는 개괄적이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체포 동의를 구하는 방식인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일개 검사의 어떤 그런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구체적인 비사실을 다 적시하면서 거기에서 녹음에 의하면 돈 봉투를 받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야기를 해서 어처구니 없었고 그 결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좀 일종의 비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꼭 유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라의 정치적 탄압이 있다 이런 걸 예를 든 거고요. 이 예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이걸 뭐 유머 코드라고 받았는데 본인도 뭐 어쨌든 뭐 이거에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했던 역할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가서 그렇게 뭐 낱낱이 일개 검사처럼
특정 그 국회의원을 범죄화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예.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치 저거를 지금 야당은 부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은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동훈 예. 장관도 좀 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이하다는 한동훈 장관의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표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최악의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퍼포먼스가 두고두고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고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뿌시럭뿌시럭 하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안 했으면 사람들이 잊어먹었을 텐데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는 뿌시럭뿌시럭 하는 게 다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노웅래 뿌시럭뿌시럭 이렇게 네.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언제? 공판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요 재판을 그냥 서면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재판부에도 다 저런 게 있어요. 법정에도 저런 다 이게 이렇게 영상 기계가 있어가지고 동영상도 틀고 녹음 다 틀거든요. 그러면은 노웅래 이제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판이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뭐 6월이든 7월이든 아까 신성범 의원님이 뭐 6월이나 7월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때가 될 텐데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그 공판장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뿌시럭 소리 나나? 뿌시럭 소리 나나 안 나나.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뿌시럭뿌시럭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뿌시럭 소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자들이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 역시 뿌시럭 소리가 있었다라고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야 저렇게 생생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예. 불체포를 갖다가 의결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될 테니까 두고두고 이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이재명 저는 대표에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부담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